안녕하세요. 정일기업연구소 소장 정선입니다. 오늘은 가업승계 두 번째 시간으로 차명주식 정리 안 하면 자녀에게 땡땡 듣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땡땡 듣습니다. 뭘까요? 대표님들 눈치채셨겠지만 가업승계 차명주식 정리 안 하고 물려주시면 자녀들에게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차명주식 때문에 고민하는 승계받은 자녀분들을 제가 여러 명 봤어요. 차라리 아버님이 회사가 없었다면 자녀들이 그런 고통은 안 받았을 텐데 아버님이 회사를 하시는 바람에 그 회사를 물려받고 차명주식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잠시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1만 명 구독자 감사 이벤트 독자님들께서 좀 연장을 요청하셔서 2주 만에 다시 1주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받는 가업승계를 위한 1대1 무료 상담, 상담료 1회 상담료 무료고요. 신청 자격은 법인 오너 CEO 분이면 누구나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상 하단에 상담 링크가 있어요. 그거 누르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빠른 상담 원하시면 댓글로 상담 남기셨다고 적어주시면 우선적으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당장 이것부터 챙기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가업승계, 즉 꼭 승계를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자산을 이전하시려면 우선은 지분 불균형부터 해소를 해주셔야겠죠. 지분이 승계해 주시는 대표님한테만 몰려 있거나 혹은 엉뚱한 곳에 지분이 가 있다거나 특히 차명주식이겠죠. 이런 거 먼저 정리해 주셔야 되고 가지급금, 사업무관자산, 잉여금 차례대로 할 건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지분 불균형 해소하는 방법 중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차명주식 회수입니다.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는 울산에 있는 현대차 1차 벤더였고 차명 주주 나이가 87세였어요. 제가 상담을 갔을 때 이분이 가족도 아니고 타인이었는데 뜬금없이 87세 주주가 주식의 10%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뜸 제가 차명인 줄 알았고 회장님께 혹시 이 주식이 차명 주식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차명이 아니다. 직원 아버님한테 내가 해놓은 거다. 그 사람들이 자기 주식이라고 절대 그렇게 우길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이 아직도 우리 계열사 사장으로 있다. 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차명 주주분 건강은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지금 현재 암 투병 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그 암 투병 중에 돌아가시면 상속세는 누가 낼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회장님께서 그때서야 아차 싶으셨나 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주장 안 할 건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당연히 상속이 발생을 하면 그 주식에 대해서 상속세가 나올 것이다. 대략 그 당시 보충적 평가했을 때 한 30억 정도 됐고요. 그러면 당연히 국세청에서는 상속세를 납부하라고 할 것이고 그분들이 납부를 할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회장님이 납부를 해 주셔야 하고 상속세 납부해 주신 거와는 별개로 그 주식을 갖고 오는 데는 또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뭐 제척기간, 즉 신탁을 한 지가 15년이 넘어서 제척기간이 지난 회사였어요. 신탁 약정서를 쓰고 주주 확인 소송을 좀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금융 자료가 너무 없어서 물론 사실이 신탁이니까 증명은 되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신탁으로 제출을 했을 때 담당 공무원도 아무런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본인이 보고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사실이 신탁이고 정황상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금융 증빙 자료가 없으니 주주 확인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하나 더 보완을 하자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신탁 주주분에게 차명 주주분한테 명의 신탁 확인서를 받았어요. 받았고
그 차명 주주분이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인장을 받았어요. 도장을 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했고, 안타깝게 그 중간에 사망을 하신 케이스였는데, 이 경우는 저희가 신탁 약정서라든지 이런 거를 그 지장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다 인정은 받았어요. 그리고 또 사실이 신탁이었고 여러 가지 정황상 증거로 봤을 때 이제 판결문까지 해서 좀 담당 공무원분이 업무 처리기 하기에 좀 용이하게 그렇게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 케이스에서는 조금만 늦었어도 사실은 신탁 주주를 증명할 길이 없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굉장히 고마워하셨고, 그 후에도 그런 유사한 상황에 처한 회사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대표님들께서 그 믿을 만한 분한테 신탁을 하죠. 믿지 못할 사람한테 신탁을 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걱정을 크게 안 하시는데, 그 사람이 꼭 배신을 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사실상 갖고 올 때는 그 사람이 제발 좀 가져가줘라 하고 해서 가져올 때는 세금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회수를 해 오시는 게 필요하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하다 보면 많은 차명 주식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건이 터진 다음에 신탁에 대한 압류가 들어왔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물론 이제 그 나름대로 도와드려야 되지만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적어집니다. 이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차명 주주와 의사소통 또 협조가 가능할 때 무조건 빨리 갖고 오셔야 해요. 자,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두 번째는요, 여기는 차명 주주가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설립 당시에 창립 멤버였고 신탁가액이 한 20억 정도였고, 이 회사가 그 싱크대 만드는 회사였는데, 창립 당시 대표님이 사업을 한번 부도가 있어서 두 번째 창업인데 이 당시에 본인 이름으로 회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 같이 사업을 시작한 차명 주주의 명의로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표이사도 그분으로 해놓고 주식도 그분으로 해놓고 이제 일부는 사모님 앞으로 해놓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제가 만났을 때 마침 이제 좀 사업이 잘 돼가는 상황이었고, 차명 주주분의 주식을 정리를 해야겠다. 대표님도 그 전까지는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시다가 회사가 이제 커가니까 아이고 이거 차명 주주 빨리 정리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요청하셨고,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고, 차명 주주분한테 차명 주식 회수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을 했더니 나는 못 준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다행히 차명 주주가 안 주면 안 될 상황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 대표님이 정말 고민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빨리 주식을 회수해 오는지 아니까 그 당시에 그분이 그걸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주식을 돌려받았고, 물론 비용은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거를 사전에 미리미리 하지 않으시면 내 주식을 내가 찾아오는데도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례는 차명주주가 여기도 사망한 사례인데, 사망을 한 다음에 상담을 신청하셨어요. 그것도 사망한 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케이스였는데, 이 경우는 저희가 차명주식 회수를 도와드리진 못했어요. 원래는 도와드릴 방법은 있었는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차명 주주가 사망을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사망한 분이 실제 주주였고, 오히려 이제 이 회장님이 차명 주주인 거죠. 근데 이제 원주주가 사망을 했고 오랜 세월 지나면서, 근데 그 당시에는 회사가 작았고 결국 회사를 성장시킨 것은 차명 주주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것을 정리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오면서 회사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부분의 이제 분의 주식이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됐어요. 가치가.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사실 그 의뢰하신 분들이 사실대로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다면 거기에 맞는 플랜을 짜드렸을 텐데, 저희한테 돌아가신 분이 차명주주고 지금 이제 생존해 계신 회장님이 실제 주주고 창업주고, 그런데 이제 그 회장님도 연세가 있으셨고 암 투병 중이셨고 의뢰인은 아드님이셨어요. 이렇게 상황을 정확하게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면은 저희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해결을 당연히 못했고요. 이분들은 아마 이 차명 주식 때문에 승계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뢰를 하시는 분이나 또 고객사를 돕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로 간의 신뢰에 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셨을 때만 최선을 다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차명 주식을 어떻게 회수해야 되느냐. 물론 상황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유튜브상에서 차명 주식 회수에 대한 솔루션을 알려드린다는 게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케이스별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실제로 해결했던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예요. 여기에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에 부합하려면 설립 당시부터 주주여야 되고, 그 다음에 2000년 이전 신탁이어야 되고, 금융자료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증빙 자료들이 필요해요. 다른 거는 어떻게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설립 당시부터 차명주주, 그러니까 발기인이 아닌 경우는 신청이 좀 어렵더라고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기인은 아니지만 발기인이 직원인 경우에 그만두면서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았을 경우에 인정을 해준 케이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발기인이 아니면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는 사실상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명의신탁 해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소유자 확인 제도라는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일반 명의신탁 해지, A가 B한테 맡겼는데 B하고 A하고 신탁 관계를 해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의외로 많이 모르세요. 그러니까 기장 업무 도와주시는 세무사님들도 이것만 아시다 보니까 여기는 발기인이 아니어서 신탁 해지 못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자산에 대한 분쟁에 있어서도 네 거냐 내 거냐 서로 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정말 누구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재산권 다툼에 있어서 신탁을 맡긴 사람과 신탁을 이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서로 본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정확하게 신탁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의가 된다면 신탁 관계를 해지하는 거죠. 이거는 실소유자 확인 제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법인에서 이 차명 주식을 매입한다는 건데, 실제 차명 주식이 확실하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이 경우는 제가 이제 경험했던 케이스는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하기가 애매한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당시에 대표님이 같이 창립 멤버들한테 잘해보자고 정말 주식을 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분들은 그 주식을 받았지만 그 주식이 배당을 해주는 주식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회사를 그만둘 때 딱히 이게 또 그만두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이게 골칫거리인 거예요. 사장님이 우리한테 주긴 줬는데 이 주식을 내가 계속 회사 그만둔 마당에 갖고 가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매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님이 사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대표님이 또 자금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님은 여력이 없고 법인에는 충분한 여력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주식을 법인에서 매입해 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의 전제 조건은 애매한 거예요. 차명 주식이라고 하기에는
실제로 대표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이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의 주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자사주 매입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 차명주주가 법인에 증여를 한다거나 대표님의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표님한테 증여를 한다거나. 자, 이 모든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법인의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이익을 봤으니까 법인이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겠죠. 공짜로 받았으니까. 법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증여세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니까 법인세를 납부를 해요. 2억 미만까지는 10%, 2억 초과분에 대해서 20%죠. 자, 실제도 이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분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실제 가치는 그렇게 안 높은데 세법상 가치만 무지하게 높은 회사예요. 그러니까는 이분도 역시 창립 멤버였고 회사 같이 쭉 같이 해온 분이고 차명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실제 주주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는 이 주식 안 받겠다. 가족들이 협의가 됐고 그래서 그 주주분이 그러면 나는 법인에다가 증여하겠다.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불균등 감자는 증여는 법인에다가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게 증여가 되겠죠. 그리고 불균등 감자는 이것을 시가로 감자를 하면은 너무 금액이 크니까 뭐 액면으로 감자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이 감자를 한 주주와 나머지 주주와 간에 특수관계 형성이 안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양수도 파는 거죠. 네. 시가로 팔 수도 있고 저가로 팔 수도 있고 관계에 따라서 거래하는 관계. 쉽게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개인의 자산이니까 얼마에 거래하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나 너무 높게 거래하거나 너무 낮게만 하지 마라. 이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이상이 되면 안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죠. 그런데 이 양수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명 주식인 경우에 양수도를 하시면 안 돼요. 아주 예전에 줬는데 이게 실제 투자는 안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사람 주식이 아닌 게 아니라 애매한 경우 차명이라고 증명할 길도 없고 내 거라고 내 거라고 말하기에는 자기가 투자 안 했으니까 애매한 경우,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이제 나는 회사를 그만두겠다. 회사에서 사주든 대표님이 사주든 단 자녀가 사올 때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차명 주식으로 보고 오히려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명 주주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에 아니면 실제 차명 주주인데 자녀한테 매각을 하고 가거나 저가 매각을 시가는 상관없어요. 시가를 주셨으면 근데 저가 매각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조사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복지기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도 영상에 한번 이 영상을 저희 후속 연구원이 간단히 다뤘는데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 경우는요, 실제로 제가 컨설팅 했던 회사 케이스인데 이미 저희가 컨설팅을 자사주 의뢰받고 갔을 때 복지기금이 있었어요. 이 회사 복지기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복지기금이 어떻게 생겼나 여쭤봤더니 차명주주 라고 하기도 애매한, 역시 또 설립 당시에 회장님이 잘해보자고 주식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주식도 아니죠. 자기가 투자 안 했으니까. 어쨌든 시작할 때 줬기 때문에 이거를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기라고 할 수도 없는 아주 애매모호한, 하지만 이제 이분이 정리를 원했고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기부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법인에서 안 받고 법인의 복지기금에다가 이분이 기부를 했고 회장님도 기부를 했어요. 우리가 직원들 위해서 그러면 주주들이 뭔가 좀 좋은 일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몇 분이 함께 기부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이 회사는 복지기금을 정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잘 운영을 했고요.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아, 복지기금이라는 게 참 직원들한테, 임직원들한테는 또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정말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회사가 3개였는데 한 복지기금으로 갖고 나머지 회사의 복지를 활용을 할 수가 없으니 따로 만들고 싶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추가 복지기금을 의뢰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실상 정말 100% 차명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실질 소유자 확인 제도가 아닌 자사주 매입이나 증여, 붉은 감자, 양수도, 복지기금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차명 주식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을 만나봤을 때 이게 아주 명백한 차명 주식인 경우 있고요. 아, 이것은 이 명의를 좀 빌려줘. 그렇게 해가지고 신탁을 하신 분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설립 당시에요. 아, 이거 우리 함께 잘해보자. 그래서 주신 거예요, 진짜. 진짜로 그 당시에 잘해보자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분들이 주식을 받은 분들이 실질 투자는 안 하셨지만 그렇다고 또 차명 주주라고 하기도 애매한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해결이 제일 어려워요. 확실하게 차명이다. 차명 당시에 이제 신탁 약정서 쓰고 이렇게 하셨으면 1번이나 2번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그것도 안 썼고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한 케이스들이 신탁 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식을 내가 굳이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러나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주식을 정리해야 될 때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회수 정리겠죠. 이거는 뭐 회수는 사실 설명 주식을 할 때 회수를 하는 거고 주주가 아니라고 하기도 뭐하고 주주면서도 또 차명 주식도 아니고 뭐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는 지금 3번부터 7번의 케이스를 좀 검토를 해서 회수가 가능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제가 오늘 명의신탁 해지 차명 주식 회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업승계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 저는 시간을 다투는 거라고 하면 바로 이 주식의 정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받는 가업승계 요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좋은 회사 올려주셔야 돼요. 빚 없는 회사? 아니죠. 빚은 없을 수가 없죠. 기업을 하면서 재무상태가 그래도 우량한 회사. 그리고 두 번째는 승계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는 승계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승계 비용을 최소화시켜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가업승계에서 이 3가지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1만 명 구독자 기념 이벤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존경받는 가업승계를 위해서 1:1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담을 통해서 존경받는 가업승계 핵심 노하우를 알 수 있게 되실 거고요. 1회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신청 자격은 법인 오너 CEO가 되겠고요. 상담 신청 방법은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에 1:1 무료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뭐 10초면 작성 가능하시고요. 작성 후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지금 가업승계 시리즈 중요한 내용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특성상 영상을 또 부득이 빨리 내리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요. 상담 예약은 010-5500-9632 또는 영상 하단에 링크 누르셔서 1:1 무료 상담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